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후에 이 30년간 어떻게 됐나 추적을 했어요. 300명을. 이게 스웨덴에서는 이게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30년 추적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게 참 결과가 놀라운데 이 논문을 부인하려고 하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잘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주 클래시컬한 연구예요. 이 장기 부작용으로는 뭐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불임. 이 불임을 쉽게 생각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애를 낳든 안 낳든 간에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하고 그런 능력이 이미 없다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생식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아무리 트랜스젠더든 동성애자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임이다 하는 사실은요, 굉장한 그 정신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줍니다. 말은 안 하고, 그래도. 왜냐하면 그게 생식은 본능이니까요. 물론 성욕 자체는 뭐 동성애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 어떤 생각,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또는 하나의 뭐 동물로서의 그 본능에 가까운 이런 충동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폐경기가 돼가지고 월경이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애는 못 낳는다 한 그 시기, 폐경기, 그 이제 중년기 또는 그 뭐 갱년기라 그러죠. 이 갱년하는 이런 나이가 되면 다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이 생기고. 더 이상 나는 뭐 아기를 못 낳는다. 나는 더 이상 생식을 못 한다. 나는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뭐 말하자면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놀라운 결과는요. 수명이 20% 단축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하면 자살률이 높고 정신장애가 걸리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아주 많아요. 보통 그 시스에 된다 보다. 그리고 이제 범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받으면 굉장히 난폭해져요. 그래서 그 남성성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제 근육도 힘도 세지고 또 성격도 남자처럼 좀 난폭해집니다. 이 난폭성이 무슨 남성의 특징이냐 이런 말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면 폭력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변해서 뭐 싸움을 하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다치고 또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당해서 몸을 상하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의학적 케어를 요해요. 아까 말한 감염 예방해야 되고 반대성 호르몬을 또 투여받아야 되고 이래서 이런 모든 경우가 합쳐져서 수명이 단축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당사자한테 이렇게 된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하고 이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 꺼내는 순간 또 혐오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 의사는 또 뭔가 하고 싶어요. 뭐 수술도 하고 싶어하고 뭐 해주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술한다든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섹스가 바뀌느냐? 정체성이 바뀌느냐?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자처럼 몸을 성형 수술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자다. 그런 여자다 하는 확신이 수술을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정체성 문제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끊임없는 고통으로 남아요. 나는 누구인가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뭐 섹스든 뭐 자기 집안이든 국적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정체성이 혼란이 되면 이게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를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체성은 성정체성이든 집안의 정체성이든 국가 정체성이든 종교적 정체성이든 이 정체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인식의 문제고 정신적 불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바뀐다, 몸 자체가 바뀐다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여튼 정체성은 섹스든 뭐 집안 문제든 국가 인종이든 간에 그런 정체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너는 남자야 하고 한다든지
너는 예를 들면 김씨 가문의 가족이다.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너는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정체성을 딱 주입시켜 놓으면 이게 딱 머리에 베껴서 잘 변하지 않는데 이때 뭐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해놓으면 뭐 이래저래 해보고 근데 마침 아버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버지 말을 안 듣죠. 나는 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뻗나가기 쉽죠. 근데 아버지가 야단치면 뭐 돌아오기도 하고 더 뻗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성 정체성은 성 차이를 알게 되는 나이. 이게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아주 갓난아기 때는 그냥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지 남자 여자 구별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 여자가 있구나 하고 이제 둘로 나뉘죠. 그걸 누구를 보고 차이를 느끼겠어요? 아빠 엄마에. 그때 남자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아주 크리티컬,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콤플렉스가 많다.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무슨 아빠가 아버지하고 뭐 어쩌고 엄마가 아들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 나이 때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고 섹스를 구별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어느 쪽을 identify, 닮아가느냐 그리고 identification, 거기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는 거. 이 시기가 남근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다 이겁니다. 이때 상처를 받으면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남자 정체성, 여자 정체성 이게 구별이 안 되고 혼돈이 생기고 이제 헷갈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첫째는 엄마가 중요하고 조금 있다가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된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말하자면 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더 이렇게 말하자면 모범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뭐 다음에 또 언제 할 기회가 있으면 요즘은 이제 그래서 흔히들 뭐 아버지가 상실된 현대 사회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젠더 불쾌증은 사춘기 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때 사춘기가 지내면서 대부분 그냥 그래 맞아 난 남자야 나는 여자야 하고 이제 시스젠더로 이제 바뀝니다. 그걸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젠더가 유동적인데 대부분 어릴 때 한때 젠더 불쾌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시스젠더로 다 바뀌어요. 거의 80~90%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몇 사람이 이제 시스젠더로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성전환 호르몬, 성전환 수술 결코 우리 몸 자체의 섹스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XY 염색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 성기를 떼낸다고 해서 몸의 XY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바꿀 길이 없어요. 인간의 몸은 40조개인데 이 40조개 하나하나를 다 XY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문제인데 마치 이런 수술을 받으면 섹스가 바뀌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성전환 수술하면 성이 바뀌는 줄 알아요. 유치한 생각이죠.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퍼뜨리면 안 돼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애들은.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남녀 성문제는 이 몸은 자기가 결정할 게 못 되고 정체성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날 혼란이 있더라도 그래 뭐 결국 나는 남자지 내 몸이 남자니까 남자일 수밖에 없어 하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자로 또는 여자로 살기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전문가라 그러면 정신과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목사님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이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전환 시술은 불쾌증 자체는 불쾌증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트랜스섹슈얼 성을 바꾸는 치료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사들이 이 성전환 수술 이걸 아주 세련되게 리어사인 한다고 그래요. 새로 지정한다. 왜냐하면 바이올로지컬 어사인드 섹스라는 게 있거든요. 태어나면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걸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섹스를 사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재지정을 리어사인 한다니까 이제 이게 성전환 수술이 되는 거죠. 이 성전환 시술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성을 바꾸지 못하고 진정한 유익이 없다. 건강한 몸을 괜히 훼손하는 거예요. 멀쩡한 몸을 칼에 손을 대는, 몸을 칼을 대는 거니까 의료윤리 위반이에요. 단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몸에 칼을 대면 안 되죠. First do not harm. 이게 의료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해로움을 주지 말아라. 어린 사람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극히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성전환을 원하는, 해달라고 원하는 이유는 이 정신과 선생님은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섹스의 몸에 내가 갇혀있다. 내 자신, 정체성은 잘못된 몸에 내가 감금되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게 망상이다 이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건데. 그리고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범주의 오용이 된 정신적 문제를 몸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영역이 틀린 거죠. 정신적 문제는 정신으로 해결해야 돼요. 몸의 문제는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트랜스젠더는 정체성,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수술하면 영원히 거의 되고 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재전환 수술을 해도 이미 몸을 망가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도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다시 시즌 대로 돌아온다 해서 또 뭐 붙였던 성기를 떼고 뭐 난소를 이식한다 어쩐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불임은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따져봤더니 후유증이 심각하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더 나빠진다. 그래서 성전환 시술 또는 수술은 인권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데 인권 보장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맥큐란 분이 존 홉킨스 의과대학 정신과에 이제 과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과장이 되면서 존 홉킨스 대학에 있던 젠더 클리닉을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 젠더 클리닉은 지난번에 말한 존 머니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 성전환 수술해놓고 키워가지고 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다가 거짓말로 사기가 판명된 존 머니가 오픈했던 클리닉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군데 젠더 클리닉 문을 닫았어요.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존 홉킨스 대학에서 도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 병원도 그런 문을 여는 병원이 많아지고 지금은 이게 아주 말하자면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상업적 이유를 드는 그런 비판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젠더 클리닉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거죠. 호르몬을 막 파니까 호르몬 제제를 그리고 수술하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젠더 클리닉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돈 버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병원도 그렇고 제약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상업적이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또 목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있으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자기가 수술을 받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말을 못해요. 이런 후회하고 도로 이제 자기 본래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전환했다가 트랜지트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디트랜지션이라고 그러면 이 전환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말밖에 단지 이제 재이동이라고 그래야겠지만 사실은 재이동. 그래서 이제 정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와서 하는 얘기가 안과사였는데 실패했다. 내가 기대한 거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말이 아주 내가 볼 때 인상적인 게 불완전한 여자인 트랜스 섹슈얼 여자보다 모든 것에 100% 능력을 가졌던 손대지 않은 남자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역성전환, 저는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는데, 성전환했다가 다시 역으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환 시술을 후회하고 또 중단하거나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소수예요. 전체 트랜스젠더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1 내지 13%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통계가 잡히는데,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였던 사람이 많고, 비이원적 정체성, 그러니까 젠더 퀴어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또 동성애, 양성애 중에는 양성애자에 많더라. 근데 양성애자는 돌아오기 쉽죠? 양성애들은 그 동성애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5%가 결국은 나한테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82%는 주변에서 하도 압력을 넣고 또 전환하려고 이렇게 약을 먹고 하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또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그것도 싫고 그래서 도로 시스젠더가 되자 하고 이제 시술을 받는 걸 중단하거나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고자 이게 수술을 도로 해달라 그래요. 또 다시 돈 들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가면 이제 그 트랜스젠더를 인정해주고 확인 치료해주자 하는 것은 성혁명적 주장이죠. 이게 1970, 60년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60년대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성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성소수자도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남녀 관계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거니까 혁명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인권, 혁명, 사상의 문제인데 실제 의학 과학자적으로 보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트랜스젠더한테 전환 치료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시스젠더가 돼버리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더 이상 돈 들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성전환 시술을 해주는 것은 결코 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같은 전환치니까 좀 헷갈리겠습니다만 잘 구별하십시오. 사춘기 차단제, 이거 청소년한테, 또 반대성 호르몬, 이 어른한테 하는 거, 또 수술, 장기적으로는 불임, 정신건강장애, 자살 등 부작용이 많아져요.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증거들이 이제 많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모두들 본인의 의사대로 인권을 존중해서 해주는 게 윤리적이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다음 시간에는 젠더와 젠더 퀴어 이외의 다른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